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럽 나토 정상회의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 가지 큰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안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조금 얘기 더 해볼까요? 좀 더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테마로 진짜 하루 이틀 하고 또 주가가 더 빠지는 건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권희 멘토부터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조금 이제 기존에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돼서 뭐 금강공업이라든지 SOI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나토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가면서 유럽에 가면서 사실은 이제 또 관련 기대감 일정 매매에 관련돼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삼부 토건을 제일 많이 올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을 고르고 이제 뭐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건 관련주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처음부터 계속 언급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삼부 토건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그닥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은 요즘에 건설기계 쪽이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쪽은 결국에는 뭐 사실 미국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이 뭐 건설기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통신망 관련돼서 요즘에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쪽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정 매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급등했다가 또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지만 내일은 좀 쉬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차라리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정 매매라고 하시면 일정이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도 들썩들썩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슈나 테마들로 해서 움직임이 강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정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건설기계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주하면 항상 관심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도 움직이고 최근에는 변압기 관련,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철도 같은 것도 이제 재건주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재건주 안에서도 각각의 테마별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순환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윤기 멘토께서는 그 일정 매매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건설기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는 그냥 일정에 맞춰서 단순히 테마주에 편승한 그런 수익률 쫓기에 대한 그런 매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는 어떤 큰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또한 이때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중국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얼마 전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편안한 부분은 이제 건설기계 장비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프라라고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뭐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좀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나타났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건설 장비 업종이 더 가기 위한 어떤 양념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부토건과 이제 DYD 같은 경우가 저는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삼부토건을 인수한 이후에 DYD의 행보를 놓고 본다면 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분을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로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는 과연 테마로 접근할지 혹은 실적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든 있습니다. 물론 나토 회의, 두 번째 나토 회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회의를 했을 때도 주가가 움직였고 향후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종전에 대한 장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오히려 실적이 괜찮은 건설 장비 업종으로 무난하게 갖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두 분께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정 매매 형태로 좀 생각하자. 한쪽에서는 건설기계 쪽에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테마 때문에 올랐다가 또 매물 쏟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는 반도체다 이렇게들 얘기는 많이 했는데 또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잡고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희 멘토부터 말씀을 좀 나눌까요? 일단 뭐 오늘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는 뭐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제 ISC라든지 동진 세미케임이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뭐 개별 기업 단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돌아가면서 그 내에서도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하는 이제 순환매 형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지금 HBM의 확대라든지 AI 반도체 확대에 따른 수혜를 어디가 가장 볼 거냐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늘 보면 그동안 좀 약했지 굉장히 잘 흐름을 보였는데도 오늘도 좋은 조정을 좀 며칠 받긴 했는데 프로텍 같은 종목 보면 굉장히 좀 아침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그 안에 공정에서 어디가 지금 당장 그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매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약간 차익 매물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7만 원대에서 공방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을 못 뚫고 지금 11만 원대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형님들이 못 가는데 뭐 아우들이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좀 쉬지만 결국에는 뭐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그 외 뭐 프로텍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다음 이스페타시도 좀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또 언제 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2차 상승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주가 일단 나올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는 전략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이라든지 투자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삼성이 발주를 안 한 상태인데 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지금 당장 제일 그 그러니까 뭐 TSV 공정이라든지 HBM 만들 때 핵심 공정 중에 가장 핵심 기업인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텍 두 개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제우스라든지 뭐 테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봐야 되고 최근 덕산하이메탈 같이 이제 소재 쪽도 지금 여전히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윤규 멘토께서는 반도체 쪽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드리면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I 탕화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좀 선반영된 그 이후에 조금씩 매물대가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분쟁 관련해서 이제 갈륨과 게르말륨에 대해서도 통제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앨런 장관이 갔지만은 중국에서 이렇다 할 어떤 이슈가 없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또 센티멘탈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SKC와 같은 맥락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프로텍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견조한다라는 점은 결국 개별적인 이슈와 아직은 투자 자체는 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분기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7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7일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확정치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코멘트 그리고 TSV에 대한 어떤 캐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센티멘탈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일정 부분의 조정은 감내를 해두시고 일단은 27일까지는 뭐 어찌 됐든 간에 HBM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40% 육박할 만한 어마어마한 시장의 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반기 이제 2분기를 반도체 업황의 저점을 피크아웃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4분기의 반도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놓고 본다면은 주가는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추가 매수해볼까 고민을 해보실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나도 한번 이제 반도체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좀 특이한 게 보험주들이 올라요. 보험주들 왜 오르는지 좀 궁금한데 삼성생명도 지금 한 5% 오르고요. 손해보험사들도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런 데들도 3%, 4%대 강세들을 모두 보이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고인기 멘토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롭게 이제 건전성 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KICS라고 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미리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그 규제인데요. 이 규제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맞이해서 이제 5개 보험사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생보사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해서는 이익 감소폭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해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분기 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하락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잘 나왔고 그리고 2분기 때에는 다시 한번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5개 보험사의 그 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아직은 잔존되어 있는 게 이제 보험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가 조금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상법이 조금 개정됨에 따라서 배당 제한의 확보는 가능하겠지만은 배당 성향 자체는 오히려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을 놓고 본다면 보험업종이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지금 1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종도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보험업종은 단기간에 조금 시장이 주춤한 틈을 타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업종 대비는 조금 아쉽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매력도 좀 떨어진다, 보험사.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IFRS, 새로운 회계제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금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희 멘토께서도 보험주들 조금 더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 매력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다른 거 보는 게 낫습니까?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전략 정도가 가장 맞는데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사서 조금 올라올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취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타이밍 잡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굳이 지금은 안 보셔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뭐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관련돼서 자본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됐을 때
생각보다 사고율이 높을 거다라고 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들을 많이 하시는지 손해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는 부분도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다시 금리가 재상승하면서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손익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가 좀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컨센보다는 잘 나올 거라는 지금 또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좀 단기에 조금 바닥을 잡는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한 매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네. 지켜보셨다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도주 섹터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박스권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두 분과 이제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유망주 가져오신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권희 멘토께서는 제우스 로봇 사업 신성장 동력을 달았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아스폴로라는 기업인데요. 미중 반도체 경쟁의 수혜주다라고 뽑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권희 멘토 말씀하셨으니까 고윤기 멘토부터 아스폴로 확인해 보죠. 네, 뭐 말씀해 주신 그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제 중국의 뭐 갈륨과 그리고 게르말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출 통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만큼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 분쟁이 다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에 진출돼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중국 공장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제 청정 배관 부품과 이제 그 고순도 툭스라인 라인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좋은 이제 시공용 대구경 파이프라든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이제 부품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AMMT나 그리고 2분기부터 램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국내 반도체 미국 공장과 함께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추가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봐볼까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아스플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폴로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3,000원 제시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고윤기 멘토가 가져오신 이권희 멘토가 가져오신 제우스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오늘은 프로텍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네. 종목을 좀 급하게 바꿨는데 여전히 제우스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7월 5일 날 급등 이후에 오히려 윗꼬리를 달면서 좀 빠지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또 유심히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원래 장비 공급사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장비 공급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여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체질을 잘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HBM 관련돼서도 얘가 이제 제우스가 TSV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세정 장비를 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TSV 공정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1단계로 뭐 구멍을 뚫고 나면 이제 나오고 있는 부산물들 이런 찌꺼기들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 원래 유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죠. 로봇 유통을 하다가 최근에는 자체 제작 로봇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약간 실적이 작년에 한 463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뭐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은 급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벌써 하반기죠. 하반기이기 네. 때문에 올해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더 중요하지만 내년에 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제우스를 지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상승세가 조금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뭐 저는 3만 원 이하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손절가를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일단은 신고가를 한번 다시 만들려고 이제 뭐 트라이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우스 저희가 오늘 유망주를 소개받았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원이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이건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